11번째, 가정하지도 말고 억측하지도 말라. 대중 매체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늘 영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카를로스 고는 좀 예의이다. 그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레바논에서 성장했고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경영 위기에 직면한 일본 닛산 자동차를 위기에서 건져낸 뛰어난 경영인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온화하고 성실한 태도와 언행을 보면 대중매체가 환호할 만한 영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999년 그는 르노를 대표하여 닛산 인수를 주도했다. 닛산이 경영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그는 CEO로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르노가 닛산의 독립성을 유지할 뜻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는 통합되지 못했고 닛산의 규모가 르노에 비해 훨씬 컸기 때문에 그가 만약 르노로 돌아가서 CEO가 되면 승진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두 회사의 CEO를 겸하게 되었다. 시대는 영웅을 만드는 법이다. 고는 때마침 일본 경제가 세계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던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나타나서 적절한 일을 해냈다. 1980년대는 물론이고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보수적인 일본 재계가 그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문제는 왜 곤이어야만 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가 추진한 개혁의 핵심은 일본의 전통적인 고용 방식과 공급 방식을 타파하고 미국식 시장화를 해결 방안으로 도입한 것뿐이다. 왜 닛산의 고위 경영자들은 이 일을 해내지 못했으며 굳이 다양한 국적 배경을 가진 카를로스 곤이어야만 했던 걸까? 곤의 강점은 바로 이 글로벌한 배경에 있었다. 기적을 만든 카를로스 곤의 파워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곤이 닛산을 바꾸어 놓은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범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경영 방식이다. 우선 언어인데 르노는 프랑스 회사지만 현실적으로 닛산의 직원들에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영어를 사용하게 했다. 비록 많은 일본의 경영자들이 통번역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적어도 양측 모두에게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었다. 모국어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영어를 업무 언어로 정한 것은 사실 곤과 그의 조력자들이 스스로를 더욱 평등한 위치로 내려놓기 위한 결정이었다. 자신들은 높은 곳에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닛산의 모든 일본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고는 순조로운 범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백지 전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소문으로 들은 회사에 관한 모든 선입견들을 내버리고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사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과 반대로 그는 미리 해결 방안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상황은 당신이 미리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반드시 0에서부터 시작할 것, 머릿속에 든 과거의 모든 것을 비워버릴 것, 과학자와 같은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과학자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지식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현상을 관찰하는 것만이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해결 방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곤에게 일본인들이 가진 이런저런 단점들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곤은 이것들을 자기 행동의 전제로 삼기를 단호히 거부했다. 고는 수시로 자신의 독특한 경영 방식을 실천에 옮겼다.
범문화적인 성격의 팀을 만들고 각 조의 구성원은 10명 내로 전체 9개 팀을 만들었다. 이 팀들은 각각 자재 구매에서 마케팅 업무 개발에서 원가 절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졌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관리자에게 원스톱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 각 팀들이 일본인은 물론이고 프랑스인, 닛산 미국 지사에서 파견된 미국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큰 걸림돌이었다. 첫 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거의 어떤 진전이나 발전적인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곤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끊임없는 격려 속에서 기적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무수히 많은 창의적인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껏 일본 기업에 들어와서 일본인 경영자들과 관리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외국인은 곤뿐이었다. 일본인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곤의 백지 전략을 논어 헌문의 구절과 비교해 보자. 공자가 말했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억측하지 말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라. 그러나 또한 먼저 아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곤의 백지 전략은 바로 공자의 억측하지 말고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곤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공자는 더 나아가서 고정관념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상대방 문화에 관한 지식을 쌓고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으로 오기 전에 곤이 일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일본에 온 이후에도 그는 줄곧 일본 문화에 대한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는 나는 깊은 흥미와 강렬한 배움과 열망 그리고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일본에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 이것이 범문화적 경영의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본 문화 연구 토론회에 참가했고 일본 문화에 관한 책들을 모두 읽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는 일본을 이해해 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탄스러운 것은 그가 이를 기초로 0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억측하지도 지레짐작하지도 않는 백지 전략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 내재된 수많은 가정들을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층 한층 벗겨낼 것인가를 연구의 본질로 삼는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정들을 추궁당하는 난감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추궁당하는 것과 흡사한 경험이다. 국가 간 교류도 사실 별반 다르지는 않다. 우리는 독일인들은 무뚝뚝하다. 프랑스인은 제멋대로이다. 영국인들은 보수적이다. 라는 식의 말들을 흔히 듣는다. 선입견들로 인해서 생긴 짐작이나 억측들이 국가 간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고수는 다양한 개성들 속에서 재빨리 공통점을 찾아내고 차이를 인정하되 공통점을 추구하며 다른 문화 속에서 보편적인 인성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특이한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는 세상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특이하고 흥미로운 것들에 길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다른 문화 사이에 다양한 차이점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성공하고자 한다면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신뢰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넓지는 않다.